김유정의 본법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고 기출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고 가장 최근에 어디 나왔었지? 참고로 그 여러분들 보조 자료에도 실어놨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발견됐던 건 3학년 16학년도 2015년 시행입니다. 문제 갖고 오늘 다 같이 풀어보기도 할 거야. 아무튼 이 작품들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뭐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자, 김유정의 본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저 본범을 한 번도 못 봐서 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앞에 있는 보도자료 가져갔어? 이거 한 거 가져가. 혹시 책이 없으면 책도 가져가면 되고요. 밑에 있습니다. 자, 본범은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다는 얘기죠. 자, 뭐 김유정 하면 아마 요절한 천재 작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 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줄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줄거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 살표 현상 특징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작품 구조 자체는 어려울 게 없지. 자, 여러분들 보조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냐? 잠깐만, 좀 길게 나와 있는 거 없나? 8페이지 보자. 8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전체 줄거리를 간략한 버전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얘는 간략한 버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의 중심물인 나가 있고요. 이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점순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참고로 이 점순이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은 장인어른이 되겠죠. 핵심 인물은 요 세 관계만 잘 보면 돼. 물론 이 외에도 뭐 마을의 부장어른이라든지 뭐 장모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세 관계만 잘 보면 된다. 자, 발단부터 읽어볼게.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혼인시켜주기로 나와 계약을 했지만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장인어른이 이 중요한 나의 특징은 뭐냐? 어수룩이야. 약간 모자라. 그래서 참고로 점순이가 나이도 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인어른은 나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릴사위 제도라고 하죠. 이 장인어른의 집안에는 딸만 셋이야.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내 딸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대릴사위를 구한 다음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미는데, 당연히 이제 막내 이 점순이가 결혼을 해버리면 또 새롭게 돈을 들여서 품삯을 주고 인물을 구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수룩한 나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일도 됐다 잘해. 그러니까 계속 내년에 결혼시켜줄게, 내년에 시켜줄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의 내용이 뭐냐면 키가 너무 작아서, 참새반에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키가 너무 작아서 결혼을 못 시켜준다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키가 크면 결혼시켜줄게 라고 딜을 하는 중이죠. 자, 그런데 전개,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로 장인에게 반항을 하게 됐고 부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부장은 장인의 편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어수룩하다 보니까 참고로 점순이가 봐도 애가 답답하고 좀 하거든. 당연히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나의 남편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맨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하루는 충동질을 하지. 밤낮 일만 하고 말텐감? 하면서 말이 걸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아내가 나를 바보로 보면 나의 권위가 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되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장인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승부를 벌였지만 당연히 호되게 욕만 먹었고요. 그 억울함을 구장이라고 하는 보도적 인물에게, 마을 대표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구장도 이 장인어른의 위세에 눌리지. 참고로 장인어른이 소장인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그런 마름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구장도 장인의 입장을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장도 장인 편을 들면서 나는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느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열받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생각해보니까 난 7년째 7년째 일만 해주고 있는데 왜 난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열받았어. 그래서 진짜로 싸워. 근데 이 싸운다는 상황 자체가 되게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유정의 작품 하면 무슨 얘기를 안 할 수 없냐면 해학성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해학과 풍자, 김유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해학의 요소를 통해서 대상을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누가 뭐래도 장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수룩한 나는 한바탕 대판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대판 싸우면 당연히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점순이가 내 편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장인과 한판 승부를 펼치고, 이 한판 승부에서 되게 골 때리고 웃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인어른의 중요 부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정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자. 나는 망연자실이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모님과 나의 정순이가 튀어나와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막대기로 후려패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빠 살리라면서. 자, 멍해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적을 그냥 받으면서 멍하게 얻어맞기만 한 상태가 됐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 말라스 씬이 웃기죠. 가을에 홀리를 올려주겠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나는 또 다시 일을 나감으로써 갈등이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갈등이 일시적 해소 나오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작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은 굉장히 각박하고 글자가 좀 이상하네. 각박하고 노린정한 시스테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7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상황을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어수룩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수룩함 이 두 개 사이에서 나오는 이 괴리감이 뭘 만드는 거야? 해양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말도 좀 그렇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 역시 우리 장인님 내년에 결혼시켜준대. 또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작품이 이 나가 바보 같은지를 느끼게 되면서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봄봄입니다. 그쵸? 이때 봄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슨 뜻이냐. 보통 춘정이라는 말을 쓰죠. 춘정이 무슨 뜻인데 봄날 되면 싱숭생숭해지는 거. 만물이 생동하고 이제 봄이 되면 생명력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고 참고로 이때는 여러분들 왜 그런 말도 실제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요즘엔 또 딱히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남자는 쓸데없이 가을만 되면 옷깃 세우고 싶고 그렇지 뭔가 그 간지나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떤 생동함이 있는 계절이 되면 뭔가 이성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봄이 춘정을 의미한다면 그 봄이 곱하기 2로 표현됐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반복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주인공 나의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면모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줄거리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자,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디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만약에 나온다 치면 워낙 기출에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다뤘던 작품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서술적 특징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두 번째로는 작품의 이 핵심 갈등 구조를 다른 작품이랑 연결해서나 혹은 보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문제들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부분에서 자 11페이지 잠깐만 열어볼까? 딱 이 부분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교재 부분입니다. 자, 봐봐. 이런 표현 쓰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하지 못했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자, 이놈의 장인님. 이런 표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요소죠. 자, 봐봐.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존대하는 표현이야. 그렇지? 님을 붙였잖아요. 야, 선생! 김선생! 이게 아니잖아. 김선생님! 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앞에다가는 뭘 붙였어? 이놈의 라고 해서 비속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비속과 존대가 혼재하는 이 양상 자체가 무슨 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해역성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고 이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서로 양립해가지고 계속 나타나. 이놈의 장인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몰고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짧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인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 장인어른한테 욕을 안 먹으면 목숨이 짧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뜻이겠지.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워놓고는 요필이, 본필 이름이 본필이니까 지금 장인어른의 이름을 요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도 웃음 표현이죠. 하고 손가락질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는 읍의 배참봉 때 마름으로 더 잃었다. 자, 마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마름은 말 그대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자신의 이권을 동원해서 이 소작을 괴롭히는 부정적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작이라는 게 그거잖아. 원래는 집안의 큰 어르신이 집안이란다. 그 마을의 지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땅이 많아. 근데 이 땅을 자기가 다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집과 여기 있는 집과 여기 있는 집과 여기 있는 다양한 집들에게 자 여기 1번 네가 관리해, 2번 네가 관리해, 3번 네가 관리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소작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소출물을 가지고 산출물을 가지고 세금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 땅 경작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말해볼까? 100톤이 나왔으면 4대 6으로 나눌까? 그러면 내가 4 가지고 네가 6 가져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그냥 5대 5라고 칩시다. 그냥 5대 5라고 치자. 자 절반은 내 걸로 하고 절반은 네 거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벌어가는 것도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있고 지주의 입장에서도 나쁠 일은 없는 거지. 어차피 내가 다 못하니까. 자 그러는 사이에 요 지주와 요 소작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야? 마름이라는 존재가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마름이 지주한테 가서 지주 어르신 지금 몇 대 몇 받으세요? 5대 5 받지? 제가 6대 4로 6 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관리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끼어들어. 그래서 제가 6대 4로 6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 마름은 또 이제 소작인들한테 가서 자 어쨌든 소작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땅은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 마을의 인원이 한두 명은 아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줄 잘 대주는 사람 자기한테 이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편의대로 나눠주고 협박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야. 야 이제부터 7대 3으로 갈 거야. 왜냐? 마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7대 3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 중에서 60은 이쪽 주고 10은 내가 갖고 나머지 30은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싫은 사람은 나가 라고 하면 사람들은 울며 거지어 먹기로 이 말을 말해줄 수밖에 없겠지. 자 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다음에는 6대 4로 갈까? 오케이? 아니 6대 4가 아니지 8대 2로 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얘들을 몰아세우는 게 바로 마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중간 유통상이 생기면서 괴로움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당연히 소작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름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활 영위 조건이 많이 어그러져 있고 많이 괴로워져 있는 상태라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봐. 본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잘 때리는 것도 잘해야 돼. 그리고 생기기 호박개 같아 쓰는 거지만 장인님의 외양이 똑 됐다. 뭔 소리야? 나이스 딱 맞아. 딱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고 자기니 소작인이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할 때 품을 좀 안 준다. 품을 준다는 얘기는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마름도 자기 땅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땅에 도움을 안 주면 그냥 그해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땅이 떨어진다 무슨 뜻? 내가 경작할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야. 땅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좀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제신으로 돌아치는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 거지. 그동안 옆에서 아이 저 좀 잘 봐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 땅 좀 주시면 제가 잘해드릴게 하면서 했던 사람한테 땅이 또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마름의 횡포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 다음.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를 할 계제가 못 깬다고 했어. 그런데 자 봐봐. 마을 사람들은 장인을 대할 때 함부로 못해. 그치? 욕을 다 먹으면서도 굽신굽신한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나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누구야? 자기 자신일 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 뒷생각은 안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치만 삼킨다.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야. 때렸는데 내 눈치를 보고 있네?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아까 말했지만 어수룩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거지. 즉, 이 부분이 뭐냐면 그게 별표야.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 즉, 1인칭 시점 화자의 한계가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야. 1인칭 시점은 어쨌든 서술자가 자기 자신이고 하필이면 그 서술자가 첫 번째, 어린아이이거나 두 번째, 어수룩한 존재일 때는 당연히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맞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지문을 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만든다는 거야? 웃음을 만든다는 거죠. 바보,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장인이 나를 때렸어. 근데 때려놓고 침만 벌떡 삼키고 있는 건
일단은 어쨌든 사위 삼겠다고 데려온 사람인데 폭력을 쓴 거니까 미안은 하니까. 그렇지, 인간이긴 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 장인이 나한테 난 함부로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 어수룩한 거라는 거야. 됐죠? 아무튼 이 장면, 장인님은 함부로 나한테 감히 큰 소리를 할지 계제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감히라는 말을 써요. 참고로 감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아마 이 시합에서 나 마름인 장인어른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지. 자, 나는 그 속을 잘 안다. 뭐라고 써? 잘 안돼요. 근데 지금 이게 잘 아는 거야? 아니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 생각은 그거야.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한참 바쁜 데인데 내가 일 안 하고 집에 가버리면 짜증나니까. 작년에도 특집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사람의 발목을 삐게 해놓고, 봐봐, 이 말을 들으면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일 안 한다고 때리는 장인어른이 어딨어. 그쵸? 심지어 작년에 돌도 맞았대요. 니들 길 가다가 돌 맞으면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이럴 수 있어? 욕부터 나오지. 어디다 대고 돌을 던지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옛날에 선생님 와이프랑 데이트를 한다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미친 개새끼 맞아. 차를 타고 가다가 비비탄 총을 우리 와이프한테 쏜 거야. 비비탄 총 이제 팡 쏘는 거. 그 눈 맞으면 실명이에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와이프가 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하고 봤더니 뭐가 팅팅 날라와. 저기서 차에서 누가 뒤에 그 창문 틈에서 막 쏘고 있는 거야. 개새끼 하고 쫓아갔는데 휘 하고 가버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참고로 그때는 차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와, 이 열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분을 근데 방법이 없잖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와이프 위로해주고 그냥 괜찮아 물어보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뭐 병원을 갈 만큼은 아니긴 했었습니다만 비비탄 총알이 날아와도 열받는데 돌이 날아왔어, 얘들아. 장인어른이 나한테 돌을 던졌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가만히 있죠 지금. 바보예요. 그래서 사나워씩이나 건승 끊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나도 실은 다리 삐끗한 건 맞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걸 일부러 과장해서 표현했단 거야. 그러니까 거짓 울상이 돼서는 이게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벼가 잘 되면 너 장가 들지 않겠니? 그래서 장가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치? 그래서 봐봐.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바보 아니야? 그날로 바로 일어나서 남들이 이틀 품들일 돈을 혼자서 삶아버렸대요. 뭐요? 남들이 2배로 일해버렸다는 거야. 그동안 밀린 만큼을 다 해결해버렸어. 이렇게 일을 잘하니 장인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지.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뒤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제 결정적 장면이죠. 중략 이웃 부분. 아픈 것을 눈을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볼기장을 후려가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봐봐. 지금 이 장면은 우리 보통 그러지. 갈등의 절정이라고 하는 건 이퀄 터치야.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갈등이 절정에 이른 거죠. 지금 두 사람이 치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볼기장을 후려갈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치? 자, 사위랑 장인이 몸싸움을 벌인다? 골 때리는 일이죠. 12페이지야.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챘어.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잡아챈 게 뭐예요? 장인어른은 수염을 붙들고 있는 거야. 골 때리는 상황. 자, 그게 내 골이란 게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골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치?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얌전히 물러나면, 봐봐. 다음 문장. 가뜩이나 말 한마디 툭툭이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맡고 있는 걸 보면 짜정은 짜장이란 뜻이고 짜장은 당연이란 뜻입니다. 과연 정말로 바보로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자, 이까진 놈의 장인님 또 체크해야 될 만한 구절 맞지? 아까 우리 했더니까 넘어가자.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봐서 수염만 채고, 그리고 생각해. 제 부탁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깊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웃긴 게 점순이가 옆에서 한마디 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 밤낮 일만 하고 말 텐가? 라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나는 또 그렇다고 남녀치세 부동석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함부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밥상 걸어오면서 그러면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오. 혼자 생각을 해. 혼자 말을 해. 그러니까 했더니, 야, 그러면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이 바보야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수염을 잡아채라는 얘기는 수염을 정말로 잡아채달라는 얘기니까? 아니죠. 강력하게 푸시하라는 의미지.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얘는 뭐 하고 있어? 수염을 딱 잡고 나서는 정순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우리 정순이는 날 보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 골 때리는 장면입니다, 실은. 하면서 일부러 저기 잘 들리라고 이걸 까슬라보다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과장한 거죠, 일부러. 확 불질러버려. 확 태워버릴까 보다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장인은 약이 올라서 지게막대기로 어깨를 갈기 시작하고 또 이러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막 서로 막 다 다리로 발길질 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하지요? 하면서 나는 이렇게 호령을 했다라는 부분부터 이어가 보자.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리시켜주면 그러면 나도 이 귀찮은 거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인님이 올라서 뭘 하죠?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누르고서 반박에 움켜잡고 매달렸습니다. 아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에 다 핑계를 돕니다. 그렇죠? 남자의 중심부를 그렇게 잡으면 약간 기절해요 진짜로. 보통 여러분들 수업 때 살짝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약점 부위는 다 중간에 있는 건 알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똑같아. 내가 어떤 몸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빈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마시고요. 그냥 도망가시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를 때리느냐? 얍 이러면 도망 안 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알겠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으라고요. 여성들은 자기가 신고 있던 하이힐, 그치? 뭐 우산, 뭐든지 좋으니까 어디를 노리라고?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 정수리, 급소죠? 여기 뭐죠? 인중, 급소입니다. 참고로 주먹으로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빡 하고 정면을 날리면 기절합니다. 바로 기절해요. 또 여기 울대 있는 부분, 또 여기 명치, 그리고 배꼽 밑에 단전, 그리고 마지막에 중심부.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지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탈출 잘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노리고 달려드니까 봐봐 지금 사위는 장인어른의 수염을 잡아채고 있고 장인어른은 사위의 중심 부위를 잡고 있단 말이야. 이 골 때리는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뭐라고 불러? 빙장님 하고 외치죠. 이 빙장이라고 한 단어는 지문 속에서 원래 장인어른이 자기 자신을 대우하는 말로 불러주길 바라는 표현이야. 참고로 여기서 저기 뒤에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얻어맞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 13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을 봐봐. 중간 부분. 자, 중간에 그러나 부분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내렸어. 어떻게? 야 이놈아 나라나. 나도 뭐 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의 중간을 잡은 거지.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나라고 말하고 있어. 이번에 장인어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야? 살려달라 이거죠. 즉 이런 서로의 싸움이 굉장히 어떻게 연출되고 있다? 해학적이고 재미난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앞장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왔고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자기 남편이니까 역성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왜 속인지 그리고 가로 열고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른대. 가로 닫고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지가 내려놓고 이제야 달게 되면서 아버지 나 막을게 아버지 죽이나 하면서 나랑 막 귀를 잡아당기면서 울대요. 그만 여기에 기운이 꺾인 나는 얼빠진 등신이 돼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장인님은 지게막대를 들고는 나를 4분 날려줘줍니다. 지게막대기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나는 그걸 얻어맞으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멍하고 있는 중이야. 왜? 점순이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 자식 장인님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작품이 뭐 한 거야? 끝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나왔네요.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면 작품이 어떻게 끝났지? 싸우면서 끝났지. 근데 작품의 구성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인 거죠. 그쵸?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부터 읽자고 했던 그러나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라고 돼 있어. 참고로 그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넘어간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봐봐. 나와 장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사건의 정상적 순서는 그 이후 장인이 나를 설득해서 다시 원상이 복구되는 상황이 작품 마무리야. 장인어른이 불솜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불솜이라고 하는 건 다음에 닦은 거라서 불솜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뭘까? 소독약이야, 그치? 소독약으로 쳐주면서 장인어른 직접 담배도 한 갑 슬쩍 집어넣어주면서 애가 단단히 피고 내년에는 내가 꼭 시켜줄게. 알겠니? 라고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우리 장인님 내년에는 또 시켜준다네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작품이 끝나는 게 마무리야. 나를 설득해서 나는 설득당하는 게 작품의 마무리.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해보는 거야? 사건의 순서를 역전시켜버렸지. 맞지? 지금 싸우면서 끝났어요. 근데 실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그때는 이걸 모르고 이랬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작품의 이 순서를 바꿈으로써 무슨 효과를 높이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전부 다 작품의 해학적 요소를, 해학성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 보는 장면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부분이 하나도 안 어렵고, 두 번째 중심 갈등 요소도 파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딱 우리가 만났을 때 서술성 특징 요소로 이 두 가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짚어드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14번째 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싹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또 복습 작업하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15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5페이지에 우리가 읽지 않은 다른 부분의 모평에서, 육모평이야 이거. 육모평에서의 문제가 실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시간 길게 안 드릴 거예요. 대략 몇 문제지? 하나, 둘, 셋, 네 문제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풀고 선생님이랑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장면 부분이야. 풀어보세요.